네, 오늘도 딘사이트S 다니아 선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계속된 상승세, 상승폭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오름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어제 국내 증시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뉴욕부터 살펴볼까요? 아주 좋았습니다. 음. 매우 좋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제 유동성 공급,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동성 유입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 조정 시 적극적으로 매수하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것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안 좋고 이것은 또 당분간 유지될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을 보면 딥시크가 초래한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그다음에 제일 이제 큰 부분은 상호 관세 부분이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일단 그 시점까지는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부분 또한 투자자들에게 매수로 대응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제일 크죠. 그러면서 지금 머스크라든가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탄핵, 지금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해고, 그래서 그냥 20만 명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지금 1분기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한 2월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한 것은 결국 이제 조정의 빌민 될 수 있지만 결국에 지금 나스닥 같은 거는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할 시도는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그 기저에는 유동성과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 마감한 시장을 보면 섹터별로 보면 뭐 혼조 양상을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섹터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수 상승으로 움직였는데, 첫 번째로 미국에서는 양자가 움직였어요. 자, 어제 이 시간에 양자에 대해서 새벽에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나왔는데, 자, 미국 시장이 양자들이 크게 빠졌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양자가 어떻게 될지 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에 양자가 약세였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양자 칩 개발 이 부분으로 해서 양자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양자가 강한 반등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봐야 될 게는 풍력은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가 대놓고 풍력은 쓰레기다. 대신에 태양광은 좋은 거다. 결국에 일론 머스크의 기가 팩토리 때문에 트럼프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다. 그렇다면 이제 태양광 섹터들도 이제 볕들 날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라든가 제약 바이오, 방산 섹터의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국내 시장은 어제 제약 섹터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기사가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쪽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일단 바이오 섹터들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약보다는 오히려 플랫폼을 기술 이전하는 이런 쪽들이기 때문에 한번 여전히 플랫폼 개발 관련 바이오 쪽들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반면에 이 원전 섹터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전력과 한수원 간의 힘겨루기, 이 부분이 결국에 체코 원전의 수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미국 시장 하락과 함께 원전 섹터들은 조금 힘이 빠질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가상화폐라든가 게임 섹터들, 은행, 수소차, 비철금속
소식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수소차 같은 경우는 니콜라의 파산 소식이 있었고, 그러면 미국 시장이 게임이 약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중국이 한알령을 해제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장 마감에 저녁 때 나왔거든요. 그러면 국내 게임은 한 번쯤 반등이 나올 수 있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죠. 솔라 H가 급등해서 시작했지만 차익 매물이 나면서 음봉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고, 실스크라든가 D웨이브라든가 자 이런 양자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아이온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마이크로칩테크라든가 애널로그 디바이스, 그 다음에 NPX 세미컨덕트, 온 세미컨덕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장비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러면 니콜라는 파산 소식으로 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팔란티어 역시 낙폭이 크게 나왔고, 오클로라든가 이런 원전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도 크게 하락했고요. 인텔 매각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수그러들면서 낙폭이 크게 나왔고, 스노우플레이크라든가 사운드 하운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파슨스, ARM, 로블록스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사운드 하운드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 회사에서 일단은 매도할 지분은 매도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급락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반등하는 부분을 다시 하락하는 그런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럼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보면 반도체 장비와 그다음에 양자 섹터들 이런 쪽들이 부각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ETF 시장을 보더라도 반도체와 바이오테크, 의료기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운송물류라든가 인공지능, 로봇, 2차 전지, 클라우드, 보안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사형제가 있다, 사남매가 있다 그랬죠. 인공지능이 가면 휴머노 로봇과 그다음에 클라우드와 보안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이 간다면 로봇이 가고 보안이 가고 클라우드가 갈 수 있다는 것, 요거를 세트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M7 관련주들이 오늘 혼조 양상, 반등이 나왔지만 강한 반등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뭐 알파벳이라든가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소폭 반등 나왔고, 그다음에 모처럼 만에 테슬라가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것들 반영되면서 솔라 엣지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40%, 34% 시작해서 40%까지 급등했다가 결국에 15.95%를 마감했죠. 일단 태양광 쪽은 아무래도 물렸던 차익은 원한 통곡의 벽이 높아요.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물 부담을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디야 같은 경우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결국에 장중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28%까지 급등했다가 결국에는 상승폭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실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 양자는 그러면 젠슨왕의 발언으로 촉발을 듣던 그 위축된 것이 일단 양자는 이중바닥 보고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여기서 이제 보면 하락할 때 보면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하는 것들, 그리고 실망 매물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원전 섹터들도 낙폭이 크게 나왔다면은 이제 원전주는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미중 무역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전일 하락했던 폭만큼 상승 반전하면서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미국과의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보복, 이것들이 이 섹터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걸 대비해서 중국에서는 기술 기업들이죠. 반도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인공지능 섹터의 기술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친기업
정책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해서 두양 의지를 굉장히 피력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양해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인공지능 쪽에서는 288조 원을 올해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간 주가 수익 비율이 인공지능 섹터들은 매년 2.5%씩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기술주들 중심으로 매수를 촉발하는 매개체가 된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이죠. LPR 금리 발표하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LPR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오늘 LPR 금리를 인하한다면, 심천이나 상해라든가 이런 지수들은 직전 고점 돌파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트럼프가 중국에 좀 쫓기는 입장 같아요. 트럼프에 대한 관세 보복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 부분에서는 충격이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부분이 추가 금리 인상이라고 했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태에서 또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니케이 지수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엔화 강세를 마냥 좋게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 8월 5일, 그렇죠. 이 시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8월 2일 날 미리 지수가 하락하는 선 조정을 보였다가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매도 우려가 나면서 코스피가 장중 10%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엔화의 등락률 이걸 보자. 엔화가 결국에는 980원을 돌파했을 때는 결국에 작년 8월 5일과 같은 그러한 단기 조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엔화 환율을 잘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시장에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지원을 약속할 것이다. 그런데 그제 시점에서 보면 K-칩스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강한 반등을 보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K-칩스법이 통과되면 수혜로 후발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이 뭐죠? 전력 설비 쪽들이에요. 그래서 반도체와 전력 설비 쪽들은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제 같은 경우 장 마감에 삼성전자가 3조 자사주 취득하고 3조 소각한다. 그것 때문에 어제 시초가로에서 900일 돌파할지를 보자 했는데, 어제 시점에서 동시호가에서 900일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달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목표가 6만 1,000원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거기까지 우리 느긋하게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요인이 연기금들이 이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외국인들의 횡포를 연기금들이 잘 방어하는 모습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조선 섹터들 굉장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2차 전지 섹터들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멘트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4월 1일 이후로 자동차와 가전, 제약 여기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의 영업이익이 2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특히 엔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거든요. 과거에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될 부분들은 2007년, 2008년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쌌던 이자가 마이너스 금리였던 엔화 자금을 빌렸었던 국내 기업들 파산하는 파산, 도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엔화 환율은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좀 밀접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다음에 관세 부분 어떻게 피해낼 수 있는 정책적인 제한들 이런 것들이 나올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유동성을 믿고 가자. 이제는 900일을 돌파했기 때문에 900일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보시면서 이제 900일 지켜주면 마음 편하게 직전 고점 2,890이었죠. 요 고점 돌파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가계빚 부분, 그 다음에 기업 부채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프트 랜딩을 할 것인지, 하드 랜딩을 할 것인지, 부채에 대한 이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비 침체에 따른 대한민국 경기 둔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동성, 돈의 IQ는 1000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을 믿고 당분간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거래대금도 14조 8,500억, 10조 9,100억 그러면서 이제 강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예탁금도 유입됐고 특히 기대되는 거는 집 나갔던 청약 자금으로 인해서 빠져나갔던 CMA 자가 약 3.9% 유입되면서 87조 5,200억으로 자금이 급증했어요. 또 여기다 더해서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1조 2,500억 유입되면서 216조 7,300억 올 들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거거든요. 아울러서 수익증권 역시도 1,400억 유입된 것 굉장히 좋고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또 신용도 늘고 있어요. 17조 5천억까지 신용이 늘었는데 미리부터 신용 증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자. 신용 부분이 여기서 이제 1조 원 정도 더 늘었을 때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자 지금처럼 거래 대금이 활성화되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우리 서학개미님들도 우리 국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의 횡포에 맞서서 우리가 시장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고 상승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준비된 일정들을 보면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있죠. 여기에 키포인트는 반도체에 대한 세액 공제라든가 정책적인 지원 이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섹터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력 설비 쪽들을 반도체 3단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그다음에 전력 설비 쪽들은 부각받을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율운항 선박 민관 협의체가 있어요. 어제도 삼성중공업 LNG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의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자율운항 선박들 관련해서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미국의 특사를 키이우가 방문한답니다. 그러면서 종전 논의를 한다는데 지금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완전히 칼만 안 된 날 강도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200조 지원 금액은 200조인데 700조 지원했다고 해서 히토르 책을 거는 50%를 내놓으라.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만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을 배제한 종전했다라는 것. 자 이런 것들 보면 결국에는 종전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조만간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은 좀 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종전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양자와 반도체를 1순위로 한번 말씀을 좋겠어요. 아침 동시효과부터 그다음에 전력 설비라든가 조선, 인공지능 섹터들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떠오른 양자 관련한 테마주의 움직임이 어떨지가 가장 관건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핫이슈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핫이슈 종목 가운데서는 이제 한화그룹주 내에서는 한화엔진이 뭔가 그 다음 순서인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TLB까지 한번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그
자금의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화그룹, 한화만 들어가면 전에는 화가 났는데 환화가 들어가면 요즘은 환하게 웃을 수 있거든요. 한화그룹들이 굉장히 좋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또 새로운 게 보니까 시장에서 죽을 쓰고 있었던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룹주들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11일과 우리가 1월 13일, 자 이건 계속해서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방산이라든가 조선 이런 섹터들은 트럼프 정책의 수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이 단순히 기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1분기 수주연구가 4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거는 결국에 언제는 2028년도까지 수주가 꽉 찼다라는 거예요. 특히 더 좋은 부분은 한화그룹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지금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 부문이 아니라 비선박 부문 어떤 거죠? 부품, 수리, 판매, 정비. 결국에는 미군 함정의 MRO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 보면 2024년은 전년도에 722% 급증했는데 2025년도 역시도 48%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화엔진은 24,000원을 지켜주면 32,000원까지 우리 도전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지금 TLB예요. TLB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이제 HBM에서 이거를 새로운 버전으로 나가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비밀리에 회동을 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CXL 반도체 양산이 임박했다. CXL 관련해서는 TLB가 부각받았는데 결국에 지금 보면 TLB 같은 경우는 독자 기술 기반이죠. LPCAM 이쪽을 통해서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했어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든가 그다음에 CSL 이런 쪽들을 양산하는 그러한 것들에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감이 아니에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13% 나름대로 양호했는데 무려 25년도에는 361% 어닝 서프라이 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관 외국인들 매수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 목표가 25,000원 그대로 도전해보고 대신에 2만 원을 이탈한다면 우리가 매도하고 다시 17,000원대 매수하는 전략 2만 원을 지지하면 25,000원 도전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급등에 따른 새로운 가격 전략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야 할 핫이슈 종목은 역시나 양자 쪽에서 찾으셨겠죠? 네, 도은 앵커님이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첫 위상 큐비트 칩을 출시했다. 이것 때문에 어제는 안 갔는데 오늘은 시간을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섹터죠. ICTK라든가 KCS, ALT 이런 것들이 부각받고 또 이제 큐비트가 계속해서 한동안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한국 첨단 소재라든가 한싹, QSI, 그다음에 큐비트가 움직이면 또 따라왔던 게 위상 초전도체예요. 초전도체죠. 대장은 신성 델타 텍터예요. 그럼 이런 섹터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ICTK 8,850원부터 동시호가 매수하고 손절은 8,100원 이탈,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13,000원 도전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핫이슈 종목 토픽은 ICTK로 설정해 보겠고요.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가 8,1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자, 시간은 단일가 종목도 이쪽도 이제 AI 쪽으로 선택을 하셨겠네요. 네, 시간에서 머스크의 XI 그룹3 관련 챗 GPT 협력 기업들, 특히 네. 폴라리스 그룹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아, 폴라리스 오피스라든가 폴라리스 AI인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 담아놓고 목표가를 도전하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 종가가 최근 고점을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폴라리스 AI는 트레이딩 관심 있는 분들은 접근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관련한 그룹주들 오늘 시간의 단일가 종목 체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ICTK 오늘장 탑픽 계속해서 추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DSIT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